안녕하세요. 픽업 트렌드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자영업자 전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 소상공인의 수가 569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20%가 넘는 수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다 자영업은 가족분들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대 계약 등의 각종 사기 피해를 입는 일까지 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창업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병헌 법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창업과 관련해서 상담 참 많이 받으러 오시죠? 네,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오실까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건물에 세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주나 부동산 말만 믿고 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힌 건물을 모르고 계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야, 이 보증금을 날린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대개 사업장의 건물주와 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네, 우선 관할군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용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드문게구이는 하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등기부 등본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등기부 등본은 왜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것이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또 상가가 담보가 되어 있는지 이중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계약할 때 법무부의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 그리고 재산세 납부 확인증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유자가 대면하여 거래를 피한다면은 그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 낫겠죠. 예, 그럼 이렇게 상업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또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들어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법을 통해서 보증금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건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는 동시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아둬야지 유리하겠네요. 네네네. 네, 실제 주변에 또 창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세금이 부담돼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두 사업자 간의 법적인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또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개인 사업자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또 법인은 주주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이 법인 사업자 전환할 때 네. 어떤 게 유리한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법인 전환 시에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하면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가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표는 법인의 이자를 내야 하고 대표가 또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고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하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네요. 예. 네. 그럼 개인 사업자, 법적 사업자의 이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 탓입니다. 예. 그렇기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네. 사업이 안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인 사업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법상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네. 주식회사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주로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회사가 망한다면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가함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창업의 경우에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관련 업종이 그 영업 신고 업종인지 영업 허가 업종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업, 제과업 등은 그 영업 신고 업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의 보건증을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은 영업 허가를 완료해야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률 적용이 다 다르니까 네. 내가 뭘로 등록을 해놨는지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종별로 다른 법률 정보 있잖아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위한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곳은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 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같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이곳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창업할 때 세금 문제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내거나 회사를 만들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영세한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율 구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세율 구간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 사업자로 남을지 법인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업장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한다든지 또 큰 계약을 또 체결해서 외부로부터 큰 자금을 필요할 때 법인으로 이제 전환되어 있다면 대표자는 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네. 대출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법무사, 또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건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개업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제가 자리를 좀 잡았다 하고 생각하시는지 창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노하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사를 개업을 앞둘 당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야로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주요 고객은 누구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법률 상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세부 전문 분야를 갖춰야 하겠고요. 개업하기 전에 같이 일할 능력 있는 직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또 간단 명료하게 글 쓰는 능력이 필수 덕목이므로 이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개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표를 정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업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주는,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있다거나 법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신청, 법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고 또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있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변제 공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명, 호적증명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자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증여 후에 나중에 길어질 수 있는 노후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를 한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볼까 고민 중인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상담받으러 온 고객 중에 슬하에 아들의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예, 이 고객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각 증여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 5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들은 각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준다면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7,200원의 세금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는 자신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그리고 10%는 친인척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 제도입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죽기 전에 이 유언 신탁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부양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부동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는 재산을 되돌려받아야 되지만 자녀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자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 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고객이 저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가 법인 고객들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회사에 200개 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위로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 시 본 업무 외에도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습니다. 창업에 도움될 만한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에서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 하나. 창업하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 중 있을 만한 실패 요인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업할 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5인데 한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에 동업자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정리할 때 액면가액으로 할지 자산가액으로 할지 또한 각자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미리 정해놓아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정관에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권의 창업 관련 책을 출간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온 이병은 법무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 관련 질문을 선정해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관할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드물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 하는 상가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상가에 담보가 있는지, 이중계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는 창업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진행하며 창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조경제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창업 관련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업하려는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와 실행 플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꿈이 있는 청년 창업 컨설팅과 한국 법무사업계 개업 코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0개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창업 전문 법무사와 함께 꿈꾸던 성공 창업을 현실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가을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알약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업 트렌드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자영업자 전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네. 소상공인의 수가 569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20%가 넘는 수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다 자영업은 가족분들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대 계약 등의 각종 사기 피해를 입는 일까지 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창업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창업과 관련해서 상담 참 많이 받으러 오시죠? 네,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오실까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건물에 세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주나 부동산 말만 믿고 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힌 건물을 모르고 계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야, 이 보증금을 날린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대개 사업장의 건물주와 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네, 우선 관할군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용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등기부 등본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등기부 등본은 왜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것이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또 상가가 담보가 되어 있는지 이중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계약할 때 법무부의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 그리고 재산세 납부 확인증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유자가 대면하여 거래를 피한다면은 그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 낫겠죠. 예, 그럼 이렇게 상업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또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들어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법을 통해서 보증금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건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는 동시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아둬야지 유리하겠네요. 네네네. 네, 실제 주변에 또 창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세금이 부담돼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두 사업자 간의 법적인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또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개인 사업자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또 법인은 주주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이 법인 사업자 전환할 때 네. 어떤 게 유리한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법인 전환 시에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하면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가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표는 법인의 이자를 내야 하고 대표가 또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고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하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네요. 예. 네. 그럼 개인 사업자, 법적 사업자의 이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 탓입니다. 예. 그렇기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네. 사업이 안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인 사업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네. 주식회사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주로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회사가 망한다면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가함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창업의 경우에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관련 업종이 그 영업 신고 업종인지 영업 허가 업종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업, 제과업 등은 그 영업 신고 업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의 보건증을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은 영업 허가를 완료해야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률 적용이 다 다르니까 네. 내가 뭘로 등록을 해놨는지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종별로 다른 법률 정보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위한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곳은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 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같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이곳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창업할 때 세금 문제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내거나 회사를 만들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영세한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율 구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세율 구간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 사업자로 남을지 법인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업장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한다든지 또 큰 계약을 또 체결해서 외부로부터 큰 자금을 필요할 때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다면 대표자는 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네. 대출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법무사, 또 이 네.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건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개업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제가 자리를 좀 잡았다 하고 생각하시는지 창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노하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사를 개업을 앞둘 당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야로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주요 고객은 누구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근데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법률 상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세부 전문 분야를 갖춰야 하겠고요. 개업하기 전에 같이 일할 능력 있는 직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또 간단 명료하게 글 쓰는 능력이 필수 덕목이므로 이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개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표를 정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은 법무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주는,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있다거나 법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신청, 법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고 또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있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변제 공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명, 호적증명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를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증여 후에 나중에 길어질 수 있는 노후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를 한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볼까 고민 중인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상담받으러 온 고객 중에 슬하에 아들의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고객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각 증여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 5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들은 각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준다면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7,200원의 세금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는 자신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그리고 10%는 친인척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 제도입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죽기 전에 이 유언 신탁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부양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부동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는 재산을 되돌려받아야 되지만 자녀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자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고객이 저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가 법인 고객들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회사에 200개 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위로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 시 본 업무 외에도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습니다. 창업에 도움될 만한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에서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 하나. 창업하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 중 있을 만한 실패 요인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업할 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5인데 한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에 동업자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정리할 때
액면가액으로 할지 자산가액으로 할지 또한 각자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미리 정해놓아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정관에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권의 창업 관련 책을 출간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온 이병은 법무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 관련 질문을 선정해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관할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드물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상가에 담보가 있는지, 이중계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는 창업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진행하며 창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조경제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창업 관련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업하려는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와 실행 플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꿈이 있는 청년 창업 컨설팅과 한국 법무사업계 개업 코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0개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창업 전문 법무사와 함께 꿈꾸던 성공 창업을 현실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가을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알약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업 트렌드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자영업자 전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 소상공인의 수가 569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20%가 넘는 수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다 자영업은 가족분들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대 계약 등의 각종 사기 피해를 입는 일까지 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창업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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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창업과 관련해서 상담 참 많이 받으러 오시죠? 네,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오실까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건물에 세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주나 부동산 말만 믿고 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힌 건물을 모르고 계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야, 이 보증금을 날린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대개 사업장의 건물주와 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네. 우선 관할군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용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등기부 등본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등기부 등본은 왜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것이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또 상가가 담보가 되어 있는지 이중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계약할 때 법무부의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 그리고 재산세 납부 확인증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유자가 대면하여 거래를 피한다면은 그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 낫겠죠. 예, 그럼 이렇게 상업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또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들어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법을 통해서 보증금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건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는 동시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아둬야지 유리하겠네요. 네네네. 네, 실제 주변에 또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세금이 부담돼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두 사업자 간의 법적인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또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개인 사업자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또 법인은 주주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이 법인 사업자 전환할 때 네. 어떤 게 유리한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법인 전환 시에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하면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가지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표는 법인의 이자를 내야 하고 대표가 또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고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하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네요. 예. 네. 그럼 개인 사업자, 법적 사업자의 이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 탓입니다. 예. 그렇기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네. 사업이 안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인 사업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네. 주식회사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주로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회사가 망한다면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가함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창업의 경우에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관련 업종이 그 영업 신고 업종인지 영업 허가 업종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업, 제과업 등은 그 영업 신고 업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의 보건증을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은 영업 허가를 완료해야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률 적용이 다 다르니까 네. 내가 뭘로 등록을 해놨는지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종별로 다른 법률 정보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위한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곳은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 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같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입니다. 이곳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창업할 때 세금 문제도 또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내거나 회사를 만들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영세한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율 구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세율 구간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 사업자로 남을지 법인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업장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한다든지 또 큰 계약을 또 체결해서 외부로부터 큰 자금을 필요할 때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다면 대표자는 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네. 대출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법무사, 또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건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개업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제가 자리를 좀 잡았다 하고 생각하시는지 창업 관련 문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노하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사를 개업을 앞둘 당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야로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주요 고객은 누구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근데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법률 상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세부 전문 분야를 갖춰야 하겠고요. 개업하기 전에 같이 일할 능력 있는 직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또 간단 명료하게 글 쓰는 능력이 필수 덕목이므로 이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개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표를 정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업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주는,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있다거나 법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신청, 법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고 또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있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변제 공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명, 호적증명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를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증여 후에 나중에 길어질 수 있는 노후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를 한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볼까 고민 중인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상담받으러 온 고객 중에 S라에 아들의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고객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각 증여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 5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들은 각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네, 유언 대용 시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준다면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7,200원의 세금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는 자신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그리고 10%는 친인척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 제도입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죽기 전에 이 유언 신탁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부양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부동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는 재산을 되돌려받아야 되지만 자녀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자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 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고객이 저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가 법인 고객들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회사에 200개 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위로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 시 본 업무 외에도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습니다.
창업에 도움될 만한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에서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 하나. 창업하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 중 있을 만한 실패 요인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업할 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5인데 한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에 동업자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정리할 때 액면가액으로 할지 자산가액으로 할지 또한 각자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미리 정해놓아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정관에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권의 창업 관련 책을 출간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온 이병은 법무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 관련 질문을 선정해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관할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드물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상가에 담보가 있는지, 이중계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는 창업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진행하며 창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조경제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창업 관련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업하려는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와 실행 플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꿈이 있는 청년 창업 컨설팅과 한국 법무사업계 개업 코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0개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창업 전문 법무사와 함께 꿈꾸던 성공 창업을 현실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가을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알약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업 트렌드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자영업자 전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네. 소상공인의 수가 569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20%가 넘는 수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다 자영업은 가족분들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대 계약 등의 각종 사기 피해를 입는 일까지 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창업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병헌 법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창업과 관련해서 상담 참 많이 받으러 오시죠? 네,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오실까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건물에 세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주나 부동산 말만 믿고 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힌 건물을 모르고 계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야, 이 보증금을 날린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대개 사업장의 건물주와 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네, 우선 관할군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용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드문게구이는 하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등기부 등본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등기부 등본은 왜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것이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또 상가가 담보가 되어 있는지, 이중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계약할 때 법무부의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 그리고 재산세 납부 확인증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유자가 대면하여 거래를 피한다면은 그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 낫겠죠. 예, 그럼 이렇게 상업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또 없을까요? 네, 예.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들어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법을 통해서 보증금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건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는 동시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아둬야지 유리하겠네요. 네네네. 네, 실제 주변에 또 창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세금이 부담돼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두 사업자 간의 법적인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또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개인 사업자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또 법인은 주주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이 법인 사업자 전환할 때 네. 어떤 게 유리한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법인 전환 시에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하면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가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표는 법인의 이자를 내야 하고 대표가 또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고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하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네요. 예. 네. 그럼 개인 사업자, 법적 사업자의 이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 탓입니다. 예. 그렇기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네. 사업이 안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인 사업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네. 주식회사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주로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회사가 망한다면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가함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창업의 경우에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관련 업종이 그 영업 신고 업종인지 영업 허가 업종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업, 제과업 등은 그 영업 신고 업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의 보건증을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은 영업 허가를 완료해야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률 적용이 다 다르니까 네. 내가 뭘로 등록을 해놨는지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종별로 다른 법률 정보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위한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곳은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 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같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이곳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창업할 때 세금 문제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내거나 회사를 만들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영세한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율 구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세율 구간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 사업자로 남을지 법인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업장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한다든지 또 큰 계약을 또 체결해서 외부로부터 큰 자금을 필요할 때 법인으로 이제 전환되어 있다면 대표자는 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네. 대출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법무사, 또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건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개업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제가 자리를 좀 잡았다 하고 생각하시는지 창업 관련 문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노하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사를 개업을 앞둘 당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야로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주요 고객은 누구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근데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법률 상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세부 전문 분야를 갖춰야 하겠고요. 개업하기 전에 같이 일할 능력 있는 직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또 간단 명료하게 글 쓰는 능력이 필수 덕목이므로 이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개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표를 정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업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헌 법무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주는,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있다거나 법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신청, 법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고 또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있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변제 공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명, 호적증명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증여 후에 나중에 길어질 수 있는 노후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를 한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볼까 고민 중인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상담받으러 온 고객 중에 S라에 아들의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고객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각 증여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 5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들은 각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준다면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7,200원의 세금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는 자신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그리고 10%는 친인척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 제도입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죽기 전에 이 유언 신탁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부양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부동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는 재산을 되돌려받아야 되지만 자녀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자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고객이 저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가
법인 고객들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회사에 200개 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위로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 시 본 업무 외에도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습니다. 창업에 도움될 만한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에서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 하나. 창업하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 중 있을 만한 실패 요인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업할 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5인데 한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에 동업자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정리할 때 액면가액으로 할지 자산가액으로 할지 또한 각자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미리 정해놓아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정관에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권의 창업 관련 책을 출간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온 이병은 법무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 관련 질문을 선정해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관할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드물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상가에 담보가 있는지, 이중계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는 창업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진행하며 창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조경제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창업 관련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업하려는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와 실행 플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꿈이 있는 청년 창업 컨설팅과 한국 법무사업계 개업 코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0개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창업 전문 법무사와 함께 꿈꾸던 성공 창업을 현실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가을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알약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